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어딘가가 불편하다는 것은 화를 내라는 뜻이 아니죠.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거나 그를 통해 성장하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무튼 트로트 송민경입니다. 살다 보면 몸이나 마음에 통증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통증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통증을 외면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그 이유와 원인을 자세히 살펴서 해소할 건 해소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사람은 쑥 성장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딘가 불편하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성장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냥 속상해하거나 힘들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멋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옛날 말에 꿈보다 해몽이라고 했죠. 흉몽이나 길몽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해석만 잘하면 흉몽도 길몽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옛날에 어느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다가 주막에서 잠을 잤는데요. 그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선비가 밥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밥상이 확 엎어지는 꿈이었죠. 누가 봐도 흉몽처럼 보이는데요. 선비는 이번 과거에도 떨어졌다며 낙담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목탁 소리가 들려서 답답한 마음에 절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노스님께 하소연을 했죠. 이러저러한 꿈을 꿨다고요. 그러자 스님이 아주 좋은 꿈이라고 해몽을 해줍니다. 시험 보기 전에 밥상이 엎어졌으니 시험에 합격해서 새로 차린 밥상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스님의 말에 선비는 신이 나서 돌아갔는데요. 동자 스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꿈이 정말 그런 뜻이냐고 여쭈자 스님의 말씀인즉 꿈이란 본디 마음이 짓는 것인데 좋은 꿈 나쁜 꿈이 따로 있겠느냐.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 꿈이다. 선비는 스님의 해몽 덕분에 좋게 받아들였나 봅니다. 얼마 뒤에 과거에 합격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꿈도 우리의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어떤 징후나 현상도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12월 22일 금요일 아무튼 트로트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누가 먼저 오셨을까요? 출석 체크할게요. 연님님께서 아무튼 겨울밤 행복 주는 아트송디님 사랑합니다 해주셨고요. 2627님께서 아트 만세! 세상 모든 것들이 세월이 가면 되는 줄 아는데 비가 와야 농사가 잘 되고 또 햇살이 쨍해야 과일 당도가 높고 옛 어른들 말씀이 하늘이 절반 농사 지어준다고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흉년이 든다는 말 어릴 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비도 눈도 바람도 햇빛도 다 필요한 것을 사람도 혼자는 못 살아갑니다. 부모, 형제, 이웃도 친구도 있어야 살아가면서 행복도 슬픔도 느끼면서 아트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아트 송민경과 함께해요 라고 너무나도 정성스러운 문자를 주셨어요.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갱상도 머신마님께서요. 송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첵이여 반갑게 인사해 주셨고요. 건강한님께서 안녕하세요. 춘천에서 출석합니다 해주셨어요. 2154 순창님께서는요. 반가워요 민경님. 오늘 피곤한 몸이지만 노래 듣고 잠을 자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선물 기다릴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조익주님께서 아트 출첵합니다. 저는 오늘 문득 분위기 좀 잡고 싶어서 감성 있게 송디님의 꽃비를 들으면서요. 의정부 직동공원길을 걸었어요. 헤헤. 저 멋있다고 해주세요. 어머 익주님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멋지시고 최고예요. 짱입니다. 0117님께서요. 오늘도 강추위에 모두 건강하시길 해주셨고요. 무유지님께서 반짝반짝 빛나는 나의 영원한 별 송디님 오늘도 안녕하세요. 요즘 조류독감이다 뭐다 눈, 비, 기후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 다들 철저히 대비해서 자신을 잘 보호하길 바랍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해주셨어요.
3584 건강한님께서요. 오늘 아파트 경비원 근무일입니다. 정년 퇴직 후에 경비원 5년차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의 지원과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주셨어요. 저는 가끔 어딜 가나 경비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 이상하게 분명히 제 아버지께서 연세도 더 많으시거든요. 근데 다들 아빠 같아가지고 항상 뭐 붕어빵 먹거나 이러면 좀 이렇게 같이 나눠 드시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항상 저희 집을 다 따뜻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9시 아무튼 달려오세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가 편안하고 유쾌한 시간 장담합니다. 이번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안부 인사도 전해주시고요. 송디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말고 문자 주세요. 문자 번호 아시죠? 샵 2842 우물정 2842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불교방송 앱은 무료니까요. 앱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전태용님께서 암튼 출석합니다 해주셨고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 봐요. 점점점이 굉장히 많으신데 별일 없으신 거죠? 9460님께서 송디 계속 수직 상승하세요. 응원합니다 해주셨어요. 우리 찐님들 덕분에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허클베리피님께서 오늘 아무튼 트로트에 출석 체크합니다. 지금 버스 안이라서요. 조용히 들으면서 갈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일치월장님께서는요. 요즘 기분이 좀 그랬는데 낮에 카페에서 지인 만나서 기분이 좋아진 데다 기분 전환을 북돋으려고 머리 깎고 염색까지 해서 좀 젊어진 것 같아요. 며칠 가겠죠? 해주셨어요. 아이 그럼요. 저도 좀 보고 싶네요. 머리 깎고 염색까지 하셔서 얼마나 젊어지셨을지 궁금합니다. 모모 삼촌님께서요. 안녕하세요. 현역 가왕에서 탈수고 부른 노래 들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주미님이라는 분이 탈수고 노래한 적이 있는데 저도 한번 탈수고 노래 부를까요? 8026님께서 낮에 오랜만에 남대문 시장 생선구이집에서 친구들과 맛있는 점심을 먹고 후식으로 전통 찻집에 가서 따끈한 쌍화차 마시면서 그동안 밀린 얘기꽃을 피우고 왔습니다. 보통 석 달에 한 번은 만나는데 이번에는 일이 있어서 반년 만에 만났네요. 기분이 가라앉았는데 친구들과의 만남은 역시 반가움을 넘어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게 분명하고 인파로 북적이는 재래시장 또한 생동감이 있어서 좋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해주셨어요. 그럼요. 저도 사람이니까 항상 기분 좋을 수만은 없고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는데요. 그런 것들을 소소하게 느끼면서 그게 곧 행복인 것 같아요. 매주 금요일에는요. 경아와 차차차 신나는 노래와 함께 불금을 즐기는 날인데요. 경아와 차차차. 날씨가 더울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는 것도 살짝 귀찮아지는데요. 추울 땐 아니죠. 더 꽉 잡고 있고 싶고요. 그런 사람이 옆에 없으면 왠지 마음이 허트해지는데요. 그 허전한 마음 노래로 채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한 노래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준비한 곡은 장윤정의 사랑참이라는 곡입니다. 2019년에 발매한 정규 8집 앨범 수록곡인데요. 사랑을 잃는 것도 어렵고 지키는 것도 어렵다고 독백처럼 노래하는 슬픈 곡입니다. 저도 한번 노래를 TV에서 부른 적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거든요. 감성 발라드 장르에 호소력 짙은 장윤정 씨의 목소리가 잘 녹아 있어서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릴 곡은요. 나훈아 씨의 대표곡 가운데 하나인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1969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남국인 씨가 가사를 썼고요. 가수의 꿈을 접은 청년 남국인 씨는 어느 시골 마을의 담벼락에 붙은 씨앗 판매 광고를 봤는데요. 씨앗이라는 문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가사를 썼다고 하고요. 얼마 뒤에 동갑내기 작곡가 김영광 씨가 남국인 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그 글을 보고 곡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곡을 나훈아 씨가 불렀는데요. 이 노래로 신인 가수 나훈아 씨는 스타덤에 올랐고요. 그해 연말에 처음으로 M본부 10대 가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이후 나훈아 씨의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는데요. 그 인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경아와 차차차! 오늘은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들을 모아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트로트 가수라면 사랑에 대한 노래 한 곡 정도는 아마 다들 불렀을 거예요. 이번에는 서른도 씨와 태진아 씨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사랑이 이런 건가요? 그리고 사랑은 아무나 하나. 먼저 사랑이 이런 건가요는 2018년 6월에 공개한 곡인데요. 서른도 씨가 작곡하고 서른도 씨의 아내 이수진 씨가 작사했습니다. 함께 작업하게 된 계기는 부부싸움 때문이었다고 해요. 작은 말다툼 후에 아내가 답답한 마음을 글로 썼는데요. 아내가 잠든 후에 서른도 씨가 그 글을 보고 미안한 마음에 곡을 만들어서 선물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로맨티스트하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여자였고요. 이후 삼바의 여인, 갈매기 사랑, 사랑이 이런 건가요 등을 부부가 함께 작업했다고 합니다. 태진아 씨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는 2000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작곡가는 작자 미상으로 나옵니다. 구전가요 영자야를 편곡한 곡이기 때문인데요. 청소년들도 좋아할 정도로 당시에 많은 인기를 얻었던 곡입니다. 사랑에 관한 노래라면 트로트계의 히어로 임영웅 씨가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도 빼놓을 수가 없죠. 감성 발라더 이문세 씨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곡인데요. 어쿠스틱하고 담백한 원곡의 느낌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임영웅 씨만의 감정선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편곡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나저나 사랑이 늘 도망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밧줄로 꽁꽁 묶어두고 싶어질 것 같은데요. 사랑의 밧줄은 김용임 씨가 2003년에 발표한 곡입니다. 김용임 씨는요, 1984년에 발라드 가수로 데뷔했는데요. 그해 K본부의 신인가요제에서 은상을 받았지만 좀채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사랑의 밧줄을 발표했는데요. 첫 반응이 시큰둥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방에서부터 호응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1년 만에 밧줄로 꽁꽁 팬들을 묶으며 전국을 강타하게 됩니다. 김용임 씨는 이 노래로 20여 년의 무명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고요.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는데요. 민요는 물론 성악까지 공부하면서 탄탄하게 실력을 닦은 덕분일 겁니다. 경아와 차차차! 오늘은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으로 에너지를 꽉꽉 채워줄 노래들 준비했습니다. 짐작하는 바로 그 노래. 맞아요.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2009년에 발매한 솔로 데뷔곡인데요. 원래는 시아가 부를 예정이었는데 신인 가수가 부르면 좋겠다는 판단에 홍진영 씨가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노랫말처럼 얼짱 몸짱이 아니어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에게는 짱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든 솔로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에게도요. 이어서 들을 노래는요. 정다경 씨의 사랑의 신호등입니다. 정다경 씨는 2016년부터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기 위해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고요. 이듬해 좋아요를 발표하면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미스트롯에 출전해서 결승전 미션까지 진출했지만 안타깝게도 4위에 그쳤는데요. 그래도 대단하네요. 4위면. 그때 선보인 사랑의 신호등은 정다경 씨에게 초록불을 켜줘서 열심히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경아와 차차차. 오늘은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들을 만나봤는데요. 사랑이 영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는 일편단심이기를 바라게 되는데요. 일편단심 민들레야. 조용필 씨가 1981년에 발표한 3집 앨범 수록곡입니다. 타이틀곡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큰 히트를 쳤는데요. 노랫말은 이주현 씨가 썼다고 합니다. 한국전쟁에서 잃은 남편을 생각하면서 시를 썼는데요. 조용필 씨가 그 시를 보고 감동해서 즉석해서 곡을 썼다고 합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함께하는 마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늘 우리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도 오늘 사랑해 하고 싶어지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찐님들의 사랑만으로도 배부르거든요. 송디는 물러갈게요. 계속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스윗송 스윗날.